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구민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에 있었던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와 그 영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포커스를 좀 기술적인 진화 측면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영상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잠깐 좀 보고요. 네. 거의 뭐 인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제 보행자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내부 화면에서는 그 운전자가 이제 좀 부주의하게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반응이 좀 늦었던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5월에 이제 간략한 NTSB의 보고서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보행자 잘못이 있었던 거죠. 보행자가 잘못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차량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주행을 하는데 보행자가 이제 지나간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자동차는 이제 2017년 볼보 XC90이었고요. 다양한 센서들이 이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NTS 보고서에서 이제 지적하는 것을 보면 사실 보고서 2번 나왔습니다. 2019년 11월에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이 2019년 11월 보고서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2018년 사고가 나고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충돌 상황을 보면은 한 43마일 정도, 충돌 한 6초 전 정도였고요. 그래서 인식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버의 학습이 안 됐습니다. 우버가 그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에 대한 학습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동하는 자전거로 인식을 했고, 뭐 중간에 알려지지 않는 차량으로 인식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보행자가 차선에 들어와서 비상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NTSB에서 이제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판단하기는 AB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걸 꺼뒀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동차 자체의 AB 자동임급 제동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서로 이제 약간 그 간섭을 일으켜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모비스의 연구원분들이 잠깐 자문을 좀 구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속 43마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0km 정도 1.3초가 남으면 정상적으로 자율주행에서 AB가 자동 임급 제동이 동작을 하면 한 시속 30km 정도로 이제 속도가 줄어든답니다. 한 25m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사망 사고까지는 안 갔을 거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운전자가 이제 충돌 1초 후에야 이제 브레이크를 동작시켰던 이런 이제 실수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소송에서 2019년 3월에 회사에 대한 형사 책임은 없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운전자 부주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민사 책임은 이제 피해자 유족 측에서 이제 요 민사 소송을 좀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길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간 거 아니야 이런 소송을 이제 템페 C를 상대로 냈었고요. 그래서 그 피해자 유족과 이제 수주만에 합의해서 민사 문제는 해결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고 계열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망 사고는 몇 건이 있었고요. 주로 이제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난 부분이니까 법적으로 운전자 책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를 사망시킨 이런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많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자율주행 테스트 드라이빙이 전면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우버의 자율주행 운행은 이제 12월이나 돼야 이제 시작이 다시 되고요. 2019년 6월에 이제 우버가 이제 새로운 자율주행 플랫폼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상당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망사고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갈 거냐. 즉 기존에는 맑은 날에 대낮에 자율주행이 잘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워스트 케이스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영향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자율주행 차량 안전 테스트 표준을 이제 제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자율주행 시뮬레이터가 발전하고 우버 볼보의 이제 새로운 자율주행차 구조 부분, 그 대체 센서의 진화 4가지 측면에서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 안전 테스트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AVSC라고 하는 Automated Vehicle Safety Consortium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2018년부터 이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표준을 만드는데 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차 테스트 표준들을 모아서 테스트 케이스 모아서 하나의 어떤 뭐 자율주행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을 만약에 이 표준들을 통과를 하면 뭐 인증을 준다든가 면허를 준다든가 운행 허가를 하든가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그전에는 여러 자동차사가 가지고 있던 테스트 표준을 모으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망사고가 나면서 그걸 이제 모으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오토메이티드 비이클 세이프티 컨소시엄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2019년 4월에 이제 여러 자동차사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GM이나 포드나 도요타가 이제 참가를 하고요. 작년 11월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서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년 8월에 이제 우버가 가입을 하고요. 다임러 벤츠도 가입을 하고요. 그래서 GM, 포드 부분들 미국 회사들이 있고요. 다임러나 폭스바겐 독일 회사들, 도요타, 혼다 같은 일본 회사들 가입했고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제 서비스 업체들도 가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들이 만들어지면은 요거를 통과한 업체들에게는 일종의 면책권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넘어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뭐 책임을 일부 경감시킨다든가 그래서 자율주행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자율주행 규제하는 부분보다는 활성화 측면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업체들이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구글 쪽에서 이제 우버를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어떤 500만 마일밖에 주행을 안 했지만 시뮬레이터 상에서 50억 마일 정도로 돌리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케이스가 우버는 학습 자체가 안 돼 있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우리는 학습도 돼 있고 충분히 시뮬레이션도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 부분 사고 상황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잘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터에서는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들이 상당히 좀 활발해집니다. 여기에 나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어심이나 엔비디아 오토심은 이제 그래픽 시뮬레이터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시뮬레이터가 나중에는 앞에 이제 차량 안전 테스트 표준과도 이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알고리즘만 떼가지고 요 테스트들을 수행하게 하는 거죠. 가상으로.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실제 테스트 표준과의 인터페이스들 뭐 이런 것도 좀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찰청이나 국토부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면허랑도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 있는 이런 기술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센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이제 보고서가 안 나올 때라서 이제 센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제기됐을 때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블룸버그가 얘기한 거는 이제 여러상 카메라를 통해서 야간에 사람이나 동물을 쉽게 인지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업체들이 이제 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4D 이미지 레이더 부분을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글 5세대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에도 전 영상에도 나오죠. 이제 이미지 레이더를 많이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날씨나 이물질에 대한 영향이 작기 때문에 실제 주행에서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D 이미지 레이더나 이제 열화상 카메라 볼 수 있고요. CS2020에 이제 플러라는 업체가 열화상 카메라를 전시했는데요. 라이다 밑에 60도씩 6개의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하는 이런 전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버 볼보가 이제 새로운 자율주행차 구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6월에 발표한 부분인데요. 팩토리 레벨에서 자율주행을 디자인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버 사고에서 이제 NTSB가 지적했던 부분이 자율주행 센서 파트, 자율주행 파트와하고 자동차 파트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EB를 꺼놨습니다. 우버가. 이게 이제 큰 문제였는데 공장에서부터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판단 시스템과 차량을 완벽하게 융합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히스토리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버가 그동안 자동차사에 끊임없이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AB가 이제 가끔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공장 차원에서 붙여서 AB가 자율주행차에서 잘 동작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끔 영상들 보시면 자율주행차가 AB가 작동을 하는 사고 나는 영상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꺼두는데 그거를 조화시켰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중화 문제가 나옵니다. 페일세이프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주조향장치가 고장나면 부조향장치로 뭐 길가까지 운전한다든가 안전한 장소까지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조향장치나 브레이크나 배터리를 이중화시켜서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만도 전시에서도 이런 차량 부품의 이중화 전시가 있었고요. 지금 이 이중화는 GM의 세이프티 리포트도 좀 있고 여러 부품사들이 좀 그 이중화 쪽에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차의 또 하나의 트렌드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버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보행자의 잘못이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었고요. 동시에 이제 뭐냐면 자율주행 허가나 면허 체계에 대한 문제, 기술적인 완성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운전을 잘하게 하자 이런 얘기 좀 나오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완성도를 좀 높여보자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상황이 매우 드물지만 시뮬레이터에서는 그걸 여러 번 넣어서 그런 걸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자율주행 AI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평가 체계 확립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 AVSC가 결성되고 차량 표준, 나중에 면허나 허가까지 이제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하나의 쭉 트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율주행 평가 체계가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가 발전하고요. 대체 센서가 진화하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차량의 조화 그리고 부품의 이중화를 통해서 안전성을 많이 높이고 있다. 요 네 가지를 우버 자율주행 사고에 따른 기술적인 진화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